예, 이제 3일차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세팅 작업입니다. 세팅 작업이 뭐냐? 천정을 얹고 그다음에 양병이 세면기 같은 도기를 안치고 그리고 수전을 연결을 하고 수건거리, 휴지거리 같은 액세서리를 다는 작업을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재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러 갔다 오느라고 생각보다는 사진이 좀 적어요. 요 욕실에선 제가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대림바스로 넣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욕실의 독이나 수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이었거든요. 포세린 같이 고급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열이면 열, 정말 100 중에 98이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만 무조건 다 집어넣고,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 중소기업 걸로 저가를 해서 아예 가성비로 가셨고, 그런 식으로 양극단으로만 진행을 해왔는데, 제가 거의 한 6, 7년 만에 고객이 지정하지 않으셨는데 그 대림 거를 써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소비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한 가격의 해외 제품하고 대림 고급 라인하고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느니 그냥 해외 브랜드를 쓴다, 하차감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림 걸 쓰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양병기하고 세면대인데요, 디자인은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디자인이 다 대동소이해요. 뭐 크게 차별화될 게 없고, 또 한 해외 메이커의 그 스테디셀러, 특히 세면대 같은 경우에 스테디셀러 그 디자인을 거의 모든 메이커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별점이 없어서 저는 굳이 대림을 안 썼는데, 이번에 왜 바뀌었느냐? 일단은 만들었을 때 만듦새가, 이거는 뭐 실제로 달아보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듦새에서 좀 더 신뢰가 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설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엔지니어나 이런 거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은 수전을 딱 드는 순간 이게 무겁더라고요. 보통 이런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이게 되게 좀 일반적인 형태의 세면대 수전하고 샤워 수전인데, 저희가 아는 무게가 있는데 무게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자재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드는 순간 제가 느낀 점은 이거 무겁네? 자재 안 아꼈네? 라는 걸 제일 먼저 느꼈고요. 다른 수전뿐만 아니라 수건걸이나 여기 옷걸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걸 봤을 때 다른 거는 플라스틱에 증착을 한 경우가 꽤 많은데, 얘네들은 그냥 통짜 금속이더라고요. 대림에서도 금속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다 그렇게 통짜 금속으로 돼서 이 얘기는 색깔이 벗겨질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해외 제품 중에서도 그런 애는 많겠지만 최소한 액세서리에서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고 장기적인 사용을 봤을 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달고 나면은 소비자분들이 모르죠, 고장나기 전에는. 그래서 일단 달았을 때 보기 예쁘고 하차감 있고, 뭐 브랜드가 유명해가지고 하차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브랜드를 쓰시는데, 대림도 선택지로 좀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바꾼 게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대응에 대한 걸 보통 AS만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AS 불러서 일정 맞춰서 오는 거는 중소기업이건 국내 대기업이건 해외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주 오래됐을 때 아니면은 파손됐을 때, 그때의 진가가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림 같은 경우에 요것만 이렇게 욕실 제품만 한 60년 만들었다 그러고 국내에 공장만 3개라 그러는데 진짜 많이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해외 브랜드 거, 해외 AS 같은 거 오래됐을 경우에, 지금 한창 팔리는 건 빼고요, 아예 초고가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관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이상한 설비 기술자들이 기술을 부려야지만 시공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의 제품들은 사용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해외 거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사용 방법이 달라가지고, 저도 얼마 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자 놔두고 달려가 봤더니 사용법이 달라서 물이 안 나오거나 온수 전환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 있어요. 일단은 국내 쓰면은 그런 식으로 서로 불편하거나 당장 샤워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제품 한 5년 10년 이상 지났는데 그게 단종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생각보다 단종 많거든요. 특히나 좀 되게 비슷한 스테디셀러 디자인이 아닌 좀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단종되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양변기 물통 뚜껑. 양변기 물통 뚜껑 깨먹었을 때 한참 팔고 있거나 아직 살아있는 제품이면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단종됐거나 그랬을 때 못 구해가지고 대충 이쁘장한 거 아무거나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로 뚜껑 닫고 사시는 분들이 은근 있는데, 일단 대리움은 어떻게든 구해요. 워낙 오래 팔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구할 수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제가 느끼기에 만듦새가 좋고 재료도 안 아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용법이랑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나중 됐을 때 오래 지난 다음에 파손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욕실 리모델링해서 양변기는 한 번 안 치면 무조건 20년 30년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집도 지금 한 30년 됐는데 따졌을 때는 대림바스도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길어서 무슨 CF처럼 됐는데, 이걸로 제가 돈 남긴 거 한 푼도 없고요. 어쨌든 세팅으로 돌아와서 일단 세팅을 시작을 합니다. 타공 먼저 하는데요. 타공이 뭐냐? 일단 수건거리, 휴지거리, 수건선반, 슬라이드바 이렇게 벽에 걸리는 애들은 저희 리모델링 할 때는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칼블럭 넣어서 나사로 강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단단하게 막히기 때문에. 이게 타공을 한 번 하면 낙장불입이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높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경우에 타일을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일이 엄청 골치 아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할 때는, 다른 때는 뭐 바쁘셔서 못 오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세팅할 때는 최소한 세팅 시작할 때는 오셔가지고 어디에 뭐 달지, 어디에 뭘 달아야 사용이 편할지,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큰데 세면대를 좀 높게 달아주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기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좀 낮게 달아야지 아기가 얼굴이랑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액세서리나 세면대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보면은 사이즈 재가지고 타공을 하고 천장을 올린 다음에 환풍기랑 전등을 답니다. 저 순서는 천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전등이랑 환풍기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슈젠트 팔레트를 사용을 하셨는데, 슈젠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들 많이들 쓰시는데 비싸지만 아주 편리한 환풍기 플러스 제습기 플러스 온풍기, 바디 드라이 기능이 있고, 요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넣었더라고요. 뭐 아이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전시회 가가지고 기능 봤을 때는 아이오라고까지 하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블루투스 연결되고요. 보통은 슈젠트 2.0이나 그런 얘보다 좀 더 싼 거 추천드리는데 예쁜 거 달고 싶으시다 그래서 슈젠트 팔레트로 다셨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 위치 재고해서 타공을 하고 달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실리콘을 도포를 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안 하시면 화이트 아니면은 반투명 욕실용 바이오 실리콘, 곰팡이에 강한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데, 고객이 요청을 하시면 줄눈 색깔하고 가장 비슷한 그 아덱스 실리콘, 줄눈 색깔에 맞춰서 나온 놈이 있거든요. 걔를 쓰기도 합니다. 걔도 욕실용이고요. 이렇게 하고 양변기를 놓는데, 양변기를 놓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변기 놓고 나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백시멘트를 맞고 그런 거는 의미 없고요. 양변기 심하고 배관하고 어떻게 실링이 돼가지고 틈이 안 생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도 다는데, 뭐 눈으로 봐서 통통통통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 눈은 생각처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대를 놓고 정확히 맞춰가면서 고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실은 굉장히 포인트 벽면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일반적인 시공을 했어요. 욕조가 있고 양변기 세면대가 있고,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온 식구들이 다 쓰시는 데기 때문에 그 휴지나 수건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에 왕창 집어넣을 수 있게 800에 1200짜리 슬라이드 거울장을 달았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인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좋지만은 편의성을 중심으로 수납 공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좀 낮춘다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서 아낀 예산을 안방 쪽으로 몰아가지고, 안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부 둘만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방 욕실은 고객분들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거울을 달았고요. 그리고 상하 세트장을 달아가지고 디자인성을 높이고, 뒤에 포인트월도
화이트로 해가지고 되게 밝은 느낌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화이트 템바보드 요철 때문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면적도 엄청 좁고 안방 욕실은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안방에다가는 이렇게 좀 디자인성이 높은 수납 공간은 좀 적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좀 더 예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에 진행했던 욕실 리모델링 덧방 시공 설명을 드렸고요. 완성된 욕실 사진들 이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